왜 앞에 건 잘라야지.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적분학 이론 수업이고요. 개념센으로 수업 진행합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차분차근 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1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야. 근데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은 수학에서 다 배우고 왔어.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그 수렴 발산이라는 개념은 뺄게.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어떻게 신경 써야 되냐면은 뭐 리미트라는 개념은 다 배웠는데 표기법상 수열의 극한은 n이라는 녀석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써야 돼. 의식적으로 x는 무한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지? 요 뒤에 일반항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반항이 무한대로 보냈을 땐 어떤 값을 갖고 있겠습니까? 라고 답하는 거야. 사실 거의 함수의 극한과 같은데 딱 하나 다른 건 수열의 극한은 수열은 스타트 라인이 1번부터죠. A1, A2, A3 이게 파티클로 끊겨 있어. 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어져 있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 문제 풀 때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는데 원리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N이 2n 빼기 1이라고 써 있으면 n이 1일 때 얼마예요? 1에 이렇게 찍혀 있겠죠. n이 2일 땐 얼마예요? 3에 이렇게 찍혀 있겠지. 찍혀 있겠고 찍혀 있겠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즉 리미트라는 건 우리끼리는 바라보는 값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점점 근처에 간다라고도 설명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바라보는 값이라고 볼게. 그럼 얘가 점점 바라보는 값은 얼마예요? 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무한대입니다 라고 표기를 하겠다. 괜찮아요? 네, 수렴 발산 같은 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동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죠. 진동에 대해서도 만약에 AN이라는 부분이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 그래?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입니까? 이 녀석을 좀 추적을 하면 n이 1일 땐 마이너스 1이고 n이 2일 땐 플러스 1이고 n이 3일 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무한대로 보냈어. 그럼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왔다 갔다 거리고 있겠지 계속. 무한대라는 건 어느 하나의 점에 정지된 상태가 아니야.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 이 녀석도 계속 가고 있겠지 어딘가를.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진동한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통칭해서 발산합니다 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수렴하지 않으면 싹 다 발산이라고 쓸 거니까 발산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했을 때 진동이라고 표기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네. 수렴 발산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1번 가볼게. 다음 수열 중 수렴하는 거를 찾으세요. 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n 제곱이라고 써 있죠. 그럼 요 n을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1 빼기 무한대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은 발산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어느 방향 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발산한다 라고 표기하면 될 거야. 자, 두 번째가 사인 2분의 n파이죠. 우리가 수원에서 이 사인이라는 개념을 많이 배웠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사인 2분의 파이죠.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 1. 맞습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4 집어넣으면 0. 5 집어넣으면 1. 맞습니까? 이 녀석은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0 왔다 갔다 거리죠. 우리가 이런 거를 수렴한다고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이거는 발산한다 가로 열고 진동이라고 표기하면 되겠다. 2번도 안 되고 3번 가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의 n 플러스 1 이라고 써 있는데 이 로그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할 건데 어차피 이 리미트라는 녀석은
자기 안에 영향을 미치는 녀석을 다 신경 쓸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 리미트가 로그까지를 다 신경 쓰는 거지. 즉 얘가 영향을 미치는 녀석이 이 진수 부분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신경을 쓸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이니까 무한대로 보내겠죠. 아, 그럼 얘가 로그 2의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 근데 매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예 공식화 시키겠습니다. 리미트라는 기호와 로그라는 기호가 한 번에 등장을 하잖아. 그럼 두 개 자리를 바꾸겠다. 아예 그렇게 인식하는 게 더 편합니다. 괜찮아? 그러면 로그 2의 자리를 바꿔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당연히 무한대겠죠. 그러면 로그 2니까 리치 2인 로그의 그래프가 증가계형이야, 감소계형이야? 증가계형이죠. 이 증가계형의 그래프를 어디로 보내래? 무한대로 보내래. 그럼 어디로 가겠어? 얘도 무한대로 가겠죠. 플러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괜찮아? 4번 가볼게. 4번. 3분의 2의 n-1승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2의 n-1인데 우리가 요 자리에 써 있는 녀석을 뭐라고 부르죠? 이 자리에 써 있는 녀석을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일반항이 어떤 꼴이야? 등비꼴이죠. 확인됐어요? 그러면은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3분의 2죠. 맞습니까? 3분의 2의 제곱은 3분의 2의 4제곱은 3분의 2의 5제곱 점점 더 어딜 향해 가고 있어? 0을 향해 가고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어딜 향해 가고 있다고? 0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1시간 반 있다가는 요 얘기만 주구장창 할 거야. 알겠지? 우리가 원하는 값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5번 한번 확인해 볼게. 수열이 1 더하기 마이너스 2의 n승이라고 불렀어. 자, 이쪽 부분을 확인해 봅시다. 이것만 확인해 볼게. 마이너스 2의 n승이야. 1승이면 마이너스 2, 2승이면 4, 3승이면 마이너스 8. 뭔가 느낌이 벌어져 나간 진동인데 점점 이게 벌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한쪽으로 모이고 있으면은 수렴하는데 점점 커지고 있으면 어떻게 이거를 발산이라고 부르겠죠. 확인됐습니까? 수렴하지 않으면 싹 다 발산이니까 발산 가로 열고 진동이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4번을 체크하면 되겠다. 수렴 발산은 넘어갈게. 알았지?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페이지 12쪽 가볼게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수렴하는 수열 A, B가 있대. 그럼 이 A, B를 가지고 더하기도 수렴, 빼기도 수렴, 곱하기도 수렴, 나누기도 수렴. 나누기에서 문제가 나올 거야. 단, 나눌 때에는 분모의 수렴값이 얼마면 안 돼? 0이면 안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요거 잘 기억해요. 당연히 실수배는 수렴하겠죠. 그래요. 그거까지. 그래서 총 5개가 있어요.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5번 나누기 할 때 문제가 나온다 라고 체크해 두면 문제 풀 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넘겨 14쪽. 수열의 극한 계산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함수의 극한 계산은 총 몇 가지야? 4가지죠. 0분의 0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0 곱하기 무한대 꼴. 이 풀이랑 수열의 극한은 2개로 줄었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풀이법은 똑같습니다. 괜찮습니까? 풀이법은 똑같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괜찮아요? 네. 넘겨서 문제 번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누누이 말했지만 오늘 배우는 건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뭔가 좀 쉬울 거야. 이 미적분학에서 어려운 건 적분이야. 여러분들이 수투를 배워서 알겠지만
수학 2에서 어려운 건 미분입니다. 적분은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 미분의 역연산으로 계산인데 이 미적분학은 상대적으로 적분이 어려워. 그러면 수능 선택으로 미적분학을 할 거잖아. 이과생들이니까. 총 8문제가 나오거든. 그 중에서 5개는 풀만해. 3개는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운 3개가 어디서 나와? 적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가 총 10단원이잖아. 10단원인데 적분이 3개 단원이야. 여기서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럼 나머지 5개는 어디서 나와요? 앞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앞에서 나오는 건 생각보다 쉽다. 알겠지? 적분할 때까지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스킬만 배우면 되는 거야. 자, 문제 번호 2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번호 2번 가볼게요. 다음 극한을 조사하십시오.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제곱 플러스 2n 빼기 1분의 4n 3승 마이너스 2 분모 몇 차? 2차. 분자 몇 차? 3차. 그럼 이건 어디로 가? 발산하겠다. 괜찮습니까?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 얘는 분모 몇 차? 2차. 분자 몇 차? 무조건 0으로 가겠죠. 확인돼.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빼기 n 플러스 3분의 2n 플러스 1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1차. 동차식이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오면 되겠다. 루트 1분의 2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겠다. 괜찮습니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생각보다 편하죠. 자, 유제 1번 눈으로 풀게. 유제 1번. 유제 2-1번에 1. 얼마? 0. 2번 얼마? 발산. 3번 얼마? 1? 4분의 1이야? 3분의 1이죠. 루트 n은 1차가 아니잖아. 2분의 1차지.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는 1차니까 3분의 1로 써야 되겠죠. 오케이? 4번 얼마? 2분의 마3. 보여? 유나야 보여? 네, 고마워요. 2-2번 해볼게. 2-2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십시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자, 요렇게 써 있습니다. 자, 분자가 더하기로 되어 있죠. 그 분자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니까 얘가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확인됐어?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2n제곱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변형시킬 수 있겠죠. 답이 얼마? 2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상아, 시그마 k제곱 얼마야? 시그마 k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자, 두 번째 가볼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로 열고 1-2 제곱분의 1 가로 1 빼기 3 제곱분의 1 땡땡땡 1 빼기 n 제곱분의 1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우리는 2제곱분의 2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얘가 나는 2 곱하기 2 괜찮아? 2 마이너스 1 2 플러스 1로 쓸 수 있겠어? 그럼 그 뒤에 건 3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3 마이너스 1 3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어? 맨 마지막 것도 n분의 n-1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따지고 보면 3 지워지죠. 2 지워지겠지. 그러면은 얘가 크로스로 싹 다 지워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 그래서 맨 앞에서
요거 살아남고 맨 뒤에서 요거 살아남는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곱하기 n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어. 그래서 얼마? 2분의 1이라는 최종 극한값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자, 넘어갈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겠다. 뻔한 얘기였습니다. 자, 3번 가볼게.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어쨌든 풀라는 소리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 플러스 3n제곱 마이너스 2n 세제곱을 하겠습니다.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묶여서 무한대로 가죠. 이렇게가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그 사이에 빼기가 있지. 얘가 무슨 꼴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자, 지상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누투가 보이면 유리화. 누투가 안 보이면 최고차으로 묶는다. 잘했어. 리미트 n이 지금 2차가 최고차야? 3차가 최고차야? 3차겠죠? 3차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n3승분의 3n제곱 플러스 5 빼기 2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3차분의 2차니까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죠. 확인됐어? 네, 그래요. 빼기는 빼기 2겠지. 얘가 어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의 답은 얼마?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서 선생님 마이너스 2 무한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방향성만 결정해 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괜찮아? 자,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로 열고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빼기 n. 이게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러면은 유리화 개념을 적용시키겠다.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1차. 1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1차분의 1차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쓰면 되겠다. 괜찮아? 그래서 답은 얼마? 1이라고 쓸 수 있겠다. 가로 3번은 스킵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지? 넘어가. 유형 4번 가볼게.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상수 A값을 구하십시오. 성립한대. 못 박아놨어. 극한이 존재한다고.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제곱 플러스 2n분의 an제곱 빼기 n 플러스 5가 6분의 1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요? 분모가 뭐예요? 분모 무한대. 맞습니까? 분모가 무한대인데 어떤 극한을 가지고 있어. 그럼 당연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수밖에 없다. 그래. 근데 0이 아니라 6분의 1이라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동차식이어야 돼. 동차식이어야 돼. 그래서 동차식일 땐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A가 얼마? 2분의 1이라고 써야 되겠다. 괜찮아? 너무 쉽지? 미적이 이렇게 쉬운 거야. 할만해. 포기하지 마. 그치? 왜 눈은 포기하는 눈이야? 어? 너무 쉬워? 졸리면 안 돼. 네가 아침 영화 봐서 그래. 무슨 영화 봤어? 더 이상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다. 자, 제가 3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고 있죠. 그럼 당연히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잖아. 그래서 루트가 보이잖아. 그럼 무슨 작업을 먼저 해줘? 유리화 작업을 먼저 해주겠죠. 그래서 루트 n제곱 빼기 3a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n제곱 빼기 3an 빼기 n제곱 빼기 1 이렇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동차식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 루트 1 더하기 루트 1분의 마이너스 3a 얘가 3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얼마?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지. 나와! 내신에선 3학년 1학기는 정말 2학년 2학기도 줍줍인데 3학년 1학기는 완전 노다지야. 내가 책만 읽고 들어가도 등급이 올라. 왜? 이런 애들 벌써 표정 봐. 난 3학년 1학기 때 안 할 건데 나는 표정으로 보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속마음 걸렸어 안 걸렸어? 아니야. 맘만 먹으면 다 올라간다니까. 3학년 1학기 때 치고 올라가면 어디든지 쓸 수 있어. 누나야. 일단 3학기를 잘 만들어 놨잖아. 아니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정도면. 집에서 당이자. 수렴하는 수열 AN이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4분의 3 AN 플러스 1을 2라고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하십시오. 정석풀이랑 그 다음에 약간 약식풀이 둘 다 알려줄게. 알겠지? 먼저 정석풀이는 이 전체를 잠깐 B라고 읽습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라고 하는 수열은 2라는 녀석이겠죠. 됐어요? 그래요. 그럼 B라는 녀석이 우리는 AN 플러스 4분의 3 A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살짝 크로스를 이렇게 시켜볼까? 그러면 약식으로 쓸게. AB 플러스 4B는 3A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뭐야? A지. A만 남겨놔야 되겠네. 그러면 B-3 A가 1-4 B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은 B 3분의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문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니까 BN 빼기 3분의 1-4 BN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 리미트라는 녀석은 자기 영역 안에 있는 녀석에 다 신경 써야 돼. 얘가 이렇게도 신경 쓰고 이렇게도 신경 쓰고 이렇게 다 신경 쓰는 거야. 근데 리미트 B가 얼마라고? 2라고 잡아놨잖아. 그래서 2-3분의 1 빼기 4 7이라고 답을 쓰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조금 편한 걸로 가볼게. 어쨌든 얘가 존재하잖아. 그래요? 얘를 알파라고 부를게. 알파 값 찾는 거야, 우린.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쨌든 알파일 거 아니야. 어쨌든 1분의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삭삭. 자, 어떤 걸로 편한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지? 하지만 나도 빨간색으로 풀어. 근데 노란색을 이게 정석풀이는 알고 있어야지. 오케이? 왜냐면 가끔 가다가 이런 걸로 박스 문제 냅니다. 왜? 너희들이 다 이걸로 푸는 걸 선생님들도 알아. 다 이걸로 푸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 문제를 가끔 냅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그리고 둘 다 풀 줄 알아야 되겠죠.
어차피 갖고 있으니까 그 값을 알파라고 하면 그냥 알파 놓고 정리만 하면 돼. 그래서 이건 두 줄이면 돼.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써내려가는 식이 좀 존재해가지고 선택에 맡길게. 알겠지? 5-2번 가볼게. 리미트 n이 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3승 a 2n 제곱 3n이라고 써 있어. 상상으로 푸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얼마라는 수열의 극한을 알고 있는 거야? NA라는 수열의 값을 알고 있는 거야. A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NA라는 수열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NA를 어쨌든 등장시켜야지. NA를. 자, 근데 이게 어차피 곱하기 형태잖아. 그럼 난 얘가 n제곱 2n제곱 플러스 3n 곱하기 n a 이렇게 읽힐 수도 있어야 되겠죠. 괜찮아? 이 앞에 리미트가 붙어 있는데 리미트라는 녀석은 자기 뒤에 붙어 있는 걸 다 신경 쓴다 그랬잖아. 그럼 이 앞덩어리를 얼마로 읽어야 돼? 2라고 읽어야 되겠지. 얘가 분모에 들어갔어. 얼마라고 읽어야 돼? 1은 1일 거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2분의 1이라고 써야 되겠다. 어려워, 쉬워? 엄청 쉽지? 쉬워. 아까 말했지만 미적은 어디가 어렵다고? 적분이 어렵다고. 그럼 7월달 배우는 부분은 어려워, 쉬워? 쉬운 거야. 7월달 알려주는 오해부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야. 그거를 받아들였잖아. 그럼 받아들인 걸 가지고 8월달 가가지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네?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네?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네? 스킬적인 부분입니다. 수학 2를 배울 때는 앞에 막 서사가 길어. 미분, 적분 얘기할 때 막 서사가 길어. 도함수의 활용, 도함수라는 개념도 알려줘야 되고, 그 접선도 알려줘야 되고, 서사가 긴데, 미적분학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스킬만 잔뜩 알려줍니다.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연습 한번 해볼게. 5-1번의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음흠, 음흠, 음흠. 우리 유나는 오늘 자습하는 날이네. 태영? 응?
밑에 게 안 돼?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있는 슬픈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5-1번에 2번 가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3 곱하기 an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요 모양만 알고 있는 거야. 요 모양을.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5 an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무조건 맞춰. 다른 캐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맞춰.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2n 플러스 3 an이라고 써. 맞출 거니까. 근데 없었던 걸 썼잖아. 그럼 2n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리고 맞춰줘야 되니까 n 플러스 5도 써주면 식의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리미트가 노란색으로는 얼마로 바뀐대? 2. 리미트가 이 하얀색으로 적용시키면 얼마로 바뀐대? 2분의 1.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겠다. 알고 있는 걸 등장시켜야 되니까. 어려워, 쉬워? 쉽지? 좋아. 자, 개념 5번.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샌드위치. 샌드위치는 다 알죠? 설명 없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거에 살짝 작은 걸로 극한을 구하고 살짝 큰 걸로 극한을 구했는데 양 옆에 있는 값이 하나의 수렴값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수열도 그 수렴값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00의 99.9명은 샌드위치라고 하는 대소관계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개 중에 0.1의 학생이 얘를 어려워해. 왜? 걘 그냥 안 한 거니까. 한 번 들어도 샌드위치는 다 풀 수 있지. 좋았어. 6번 가볼게. 다음 값을 구하겠습니다.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사인 n 세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왜 샌드위치예요? 라고 물어보겠지만, 자, 여기서 사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인이라고 하는 값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만 움직이는 값이야?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만 움직이는 값이야. 그래요? 그러면 n세타라고 하더라도 어디서 어디까지만 움직이겠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움직이겠죠. 까지만 움직이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건 사인 n세타를 뭐로 나눴어? n으로 나눴으니까 n으로 나눴으니까 n으로 나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살짝 작은 걸로 구해볼게. 얼마? 0. 확인됐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살짝 큰 걸로 극한을 구했어. 얼마? 0. 이해돼?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어 하는 건 어딜 향해 가고 있겠어? 0을 향해 가고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크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야 돼. 2번 가볼게요.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 플러스 1분의 2N-1 등호 없이 N, AN N제곱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1인데 내가 N분의 AN을 알고 있는데 AN을 물어봤어. 그러면 싹 다 N으로 곱해도 상관이 없지. 여기서 N이라는 건 자연수 개념이잖아. 부등호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N을 싹 다 곱하면 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서 극한 구하면 얼마?
여기서 극한 구하면 얼마? 그럼 내 걸로도 극한 구하면 얼마? 2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샌드위치 괜찮아? 응. 그러면은 가로 2번은 우리가 늘 봤던 느낌이야. 그럼 가로 1번은 삼각함수가 등장을 했죠. 요 정도는 유형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타트 풀인 사인이 등장했는데 극한을 구하래. 코사인이 등장했는데 극한을 구하래. 이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구간은 배경 지식으로 일단 써놔야 되는구나. 거기까지는 유형 분석을 하자. 알겠죠? 그래요. 자, 유제 빨리 풀어봐, 2개. 6-1번에 1번과 2번 2개 다 풀어볼게요. 이게 눈으로 구할 수도 있어. 훌륭해. 이 사인, 코사인 이런 건 0이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그거를 무한대 분으로 나눠버린 거니까. 민지상이 아이스 챌린지 한다며. 너 왜 인싸야? 어? 너 왜 인싸야? 아이스 아니야? 해 안 해? 했어? 범수도 했어? 영상 어디다 올려놨어? 인스타에 올려놨어? 그럼 얘는 뭐야? 아싸야? 안 해? 그런 거 안 해? 야, 지명 받았는데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거기서 그냥 챌린지 끝나는 거 아니야? 무섭는데. 너희, 알았어. 네? 아니요. 감기 걸려. 감기 걸려.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런 거. 자, 됐죠? 자, 넘어가서 유형 6번 가볼게요. 페이지 22쪽. 페이지 22쪽. 뭐라고 써 있어요?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의 폼을 Rn이라고 생각을 할게. Rn.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요 형태를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저 R에 대한 영역에 따라서 극한값이 바뀝니다. R이 1보다 크다고 생각해보자. 한 3이라고 생각해보자. 3의 1승은 3, 3의 2승은 9, 3의 3승은 27, 그럼 3의 n승은 3의 무한대승은 엄청나게 큰 숫자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발산하죠. R이 1이면 1의 1승은 1, 1의 2승은 1, 1의 100승은 1, 1의 무한대승도 1로 수렴합니다. 괜찮아? R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래. 그래요? 대표적으로 2분의 1 해볼까?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때레레레레랭. 무한대분의 1.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죠. 눈! 얘 0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 뿔마 이걸 우리는 발산한다고 하죠. 그래요? 그래서 발산이라고 하자. 어차피 진동이지만. 오케이. R이 마이너스보다 작대. 1,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런 거지.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발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발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그래요? 수렴값을 구하는 게 기본적인 테마니까 R이 1일 때나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각각 1에 수렴하든가 0에 수렴하든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면은 총 5단계로 쪼개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혹 어떤 사람은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이거를 한 두세 개로 줄여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로 퉁칠 수 있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고 퉁칠 수 있죠. 절대값 R이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절대값으로 표기되는 게 일반적인 문제 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석할 때 5가지로 형태를 일단 배우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겠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R이라고 하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다. 얼마에 수렴하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잖아.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등비수열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수렴 조건을 구하세요. 이것만 쓰면 안 되겠죠. 왜? 초항이 0이면은 그 무슨 짓을 해도 다 0이잖아. 그쵸? 그렇게 생각해도, 그러니까 요런 폼으로 써 있을 때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요런 형태로 써 있을 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 또는 초항이 0이다. 까지 신경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래. 훌륭해. 훌륭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다면 오늘 집에 가도 돼. 사실 오늘은 이거 배우러 온 거야. 알아들었어? 아, 그래, 알았어. 이따가 테스트 할 때 볼게.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있다.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플러스 2의 n승 3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분모가 무한대죠. 분모가 무한대니까 기본 풀이가 뭐야? 분모의 최고차로. 그치? 근데 3의 n승이 큰 개념이야? 2의 n승이 큰 개념이야? 3의 n승이 큰 개념이죠. 그래서 얘를 3의 n승으로 나눕니다. 괜찮아?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괜찮아? 어차피 리미트는 다 신경 쓸 거죠. 3분의 2는 어디에 속해 있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속해 있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 0. 0.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가로 2번 가볼게. 가로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n-1, 2의 n 플러스 1 분모가 5의 n승으로 나누고 싶죠? 5의 n승. 그래? 그러면 5의 n승으로 나누면 나는 약간 좀 버릇 같은 건데 이런 게 이렇게 있으면 계산하기 좀 힘든다고 해서 다 이렇게 앞으로 빼냅니다. 뭐 그 정도 지수 법칙은 다 알 수 있잖아. 상관없긴 하지만 어디로 가? 0. 어디로 가? 0. 어디로 가? 0. 1분의 0이죠. 1분의 0이니까 얼마? 0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 3번 가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2n 빼기 3의 n 2의 2n승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읽어지겠죠. 즉 4의 n승으로 읽어지겠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그렇게 읽어져?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분모가 루트가 안 보여. 어떻게 풀기로 했어? 큰 걸로 묶겠다. 최고차로 묶겠다. 그럼 당연히 4의 n승으로 묶겠지.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4의 n승만 남죠. 즉 무한대로 가겠다 라고 답을 쓰겠다. 괜찮습니까? 막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근간에서 이제 뿌리를 이렇게 가지를 치는 것 뿐이지. 7- 다 해라. 다 해. 7-1번에 4개랑 7-2번 총 5개 할게요. 아, 아. 나와요? 위에 건 다 됐어? 응. 도현이는? 마치긴 했어? 자, 그럼 7-2번만 고민해봐. 30초 줄게, 30초. 플러스 2번. 플러스라고 써 있는 거. 응. 고민해봐. 하나만 알려줄게. A, B의 2승을 A제곱, B제곱이라고 풀 수 있어요? 그럼 다
푼 건데 이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요? 이게 어떻게 풀어? 5n을 묶겠다.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요?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지. 이해돼? 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 얼마? 5. 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 이렇게 써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요? 1에 무슨 짓을 해도 1이잖아. 그래서 5라고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거야. 새로운 풀이를 쓴 게 아니야. 조금만 더 생각하면 돼. 알겠어? 자, 넘어가서 8번 가볼게. 자, 보니까 등비 수열이 수렴한데 1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n승, 즉 r의 n승꼴이죠. r의 n승꼴이 수렴한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가 연립 부등식 형태죠. 각각 풀어서 겹치는 게 답이다. 괜찮습니까? 얘를 1번, 얘를 2번. 1번을 풀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녀석의 d를 한번 구해볼까? d가 b, 잠깐만, 이건 있는 건가? 착 넘기면 인수분해 안 되네. 근데 잠깐만, d를 구해볼게. d b제곱 마이너스 8. 이 녀석이 붕붕 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수. 1번에서는 모든 수가 나왔지. 2번 가볼게. 2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x가 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요? 모든 수랑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에 겹치는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2번 가볼게. 2번. x 빼기 2에 x 빼기 3의 n승의 형태죠. 초항이 얼마야? 초항. 그렇지. 살짝 함정을 팠죠.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런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x-2, x-3, x-3의 n-1승이라고 읽어야 돼. 그래서 초항의 개념이 여기까지가 초항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x-2, x-3이라고 하는 초항이 0이든가 아니면 x-3이라고 하는 공비가 마1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든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x가 2 아니면 3이든가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럼 이거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착착착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표기법상의 이유로 선생님 이 3은 왜요?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도 답이죠. 확인됐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따로 쓰든가. 어떻게 수렴 조건은 머릿속에 집어넣습니까? 네. 넘겨. 9번의 별표. 시험은 9번 스타일로 나와요. 물론 9번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9번 느낌으로 풀어보겠습니다.
9번 가볼게. 수열 R의 n승 플러스 1분의 R의 n승의 수렴값, 극한값을 구하십시오. 단 R은 마이너스 1은 아니래.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단계로 쪼개라 그랬어? 5단계로 쪼개라 그랬어.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이 무한된 거죠. 그래서 무한대로 나눠야 되겠지. R의 n승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 그래서 1이라고 조사를 해야 돼. 두 번째, 1. 이거는 사실 뭐 크게 고민하지 말자. 얼마? 2분의 1이죠. 이때는 제가 어디로 빠져? 0으로 빠지죠. 그래요? 그러니까 0이라고 조사해야 되겠네. 확인됐어? 얘는 아니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발산의 개념이니까 1번과 똑같은 풀이를 쓰겠죠. 그래요?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값 1. 그래서 표기법상의 이유로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1을 뱉어내겠죠. 그리고 R이 1이면 2분의 1이고, 그리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얘를 표현한 거죠. 그땐 0이라는 극한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뜰 수 있겠어요? 절대값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저렇게 다 풀어 써도 되고 절대값으로 다 써도 되고 그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9-1번, 2번 두 개 다 시켜볼게요. 아이고 졸려. 도현이 나왔어? 응. 지상이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는 중이야? 나온 거야? 틀렸는데. 빨리 고쳐. 윤아는 나와? 다 됐어? 몇 번이 안 돼? 지난 겨울에 들었어야지. 넌 잘 되고 있어? 잘 될 것 같아? 아직까지는? 야, 요즘 극장은 표 검사를 안 하더라. 그냥 뭐 자율 어쩌고 하더라.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근데 요즘은 뭐 영화가 만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눈치 보고 삭삭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공짜로 볼 수 있는 거? 중간에 검사하는 게 더 짜증나지 않냐? 차라리 처음부터 해야지. 중간에 검사할 거면. 제가 얼마 전에 심야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어. 그 극장에 4명 있었어. 표 검사하는 사람도 그 청소 누가? 이제 안 좋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 그걸 내가 그냥 들었어도 되는 건가? 낮에도 그래? 아, 이젠 문화가 그냥 자유로 영화 같은 거 그냥 공짜로 봐라 이건 건가? 와서 봐라. 우리는 팝콘 팔아서 돈을 벌 거다. 영화는 그냥 흘러가는 것 뿐이다. 이런 느낌인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0번 해볼게요. 요거 하고 잠깐 쉴게. A1이 3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최종 질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었는데 이 질문은 미적분학 수열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수학 원에 있는 귀납법을 물어보는 거야? 점화식을 물어보는 거죠. 점화식을. 지상아, 점화식 기억나? 안 나? 죽겠네. 얘를 AN 플러스 1이 3분의 1 AN 플러스 3분의 4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가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의 형태로 읽힙니까? 우리가 얘를 대부분 3번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등차 2개, 등비 2개, 기본 점화식 1, 2, 3, 4, 5. 그래서 얘가 3번 점화식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점화식이 머릿속에 없으면 집에 가서 수학원 점화식 파트를 꼭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적으라고 한 게 적혀 있을 거야. 열심히 적었잖아. 집에 가서 공부한다며. 스타트 풀이가 AN 플러스 1 빼기 알파가 P 가로 열고 AN 빼기 알파. 그러면 이 문제를 해석하면 AN 플러스 1 빼기 알파가 3분의 1 가로 열고 AN 빼기 알파 형태를 띠고 있겠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이 3분의 1 AN 착착 플러스 3분의 2 알파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1이 넘어왔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얼마를 담당해야 되는 거야? 3분의 4를 담당해야 되겠지. 그래서 알파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2. 알파 값이 2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나와 있는 점화식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AN 플러스 1
빼기 알파가 3분의 1 가로 열고 an 빼기 알파로 읽어야 돼. 그래? 그리고 잠깐 얘를 세트로 읽어. 세트로 읽을 거야. an 빼기 2에서 an 플러스 1 빼기 2로 n에서 n 플러스 1로 하나 앞으로 나가는데 곱하기 3분의 1이 필요해. 우린 이런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 불러? 등비라 부르죠. 곱하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잠깐 an 빼기 2라고 하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야. 그렇지? 그래서 등비 수열이니까 초항과 공비가 필요해. 근데 공비는 눈에 보여. 3분의 1이라고. 초항 개념이 우리가 구하는 초항이 요 모양의 초항인 거죠. 그래서 A1 빼기 2의 초항을 구하는 거라고. 다행히 문제에서 A번 알려줬지. 얼마? 3. 3 빼기 2는 얼마? 1. 그러면 AN 빼기 2라고 하는 수열은 1, 3분의 1의 n 빼기 1승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럼 AN은 얼마예요? 2 더하기 3분의 1의 n-1승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와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더하기 3분의 1의 n-1승을 구하십시오. 이게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얼마? 2라고 하는 최종 값을 구해낼 수 있겠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이 모르진 않죠? 그래요? 그럼 뭐에서 헷갈려야 되는 거? 수학 원 지식을 계속 품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어느 한순간 까먹으면 다 구멍이 발생을 합니다. 알겠죠? 자, 유제 10-1번. 똑같이 써. 똑같이 3번 점화식이잖아. 똑같이 써. 이 부분을. 알파 찾기야. 알파 값부터 찾았어요. 답 나왔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얘가 어차피 3번 점화식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면은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은 잠깐 얘는 등비죠. 그래서 초항하고 공비가 필요한데 고항은 눈에 보여. 공비 얼마? 2. 초항은 A1 플러스 1이니까 얼마? 2. 그러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수열은 2. 2의 n-1승, 즉 2의 n승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AN은 2의 n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최종 질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분의 2n-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저 모양이 나오면 하트로 쪼갤 수 있겠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2의 n승 빼기 4분의 1의 n승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4분의 2는 어디로 가? 0. 4분의 1은 어디로 가? 0. 그래서 0. 할 수 있겠어? 무난하죠?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저 시계로 약 25분으로 보입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타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타임. 1일 테스트 25문제 있죠? 그거 45분 정도 드릴게요. 문제 수가 그렇게 25문제인데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거 싹 풀고 오답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받을게요. 자, 1일 테스트 특강 이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몇 번? 22번. 20. (10) 8 20 앞쪽은 다 맞췄어? 이 정도 괜찮아? 네. 자, 보겠습니다. 18번부터 해볼게요. 18번이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18번. 18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a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b의 5의 n승 분의 a의 n승 플러스 2 5의 n승이 만족시키는 자연수 ab의 순서쌍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a가 5보단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일단 판단이 돼요. 그럼 최고차로 나눈다는 소리겠지. 그럼 분모에서 최고차가 되는지 A인지 O인지를 따져봐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가로 열고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첫 번째 a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5보다 작은 경우와 5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이 스토리 괜찮아? 그래요. 그럼 먼저 첫 번째 a가 1보다 그 자연수니까 5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우리 문제가 뭐로 나눠야 돼? 5의 n승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이쪽은 다 어디로 가? a가 5보다 작으니까 5n승으로 나눠버리면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죠. 그래? 이쪽은 b만 남지. 0으로 가고 여기는 2만 남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b분의 2라고 하는 결과값이 남겠지. 얘가 1보다는 크대. 즉 2보다는 작은 b래. 괜찮아? 근데 b가 뭐래? b는 자연수지. 그래? b가 자연수. 1밖에 없지.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 a가 될 수 있는 가지수가 1, 2, 3, 4, 4가지. b가 될 수 있는 가지수가 1가지. 순서상은 총 몇 개 나와? 4개 나오죠. 그래요. 이쪽에서는 4개 나와. 두 번째, a가 5인 경우. 맞습니까? a가 5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마이너스 10 5의 n승 플러스 b 5의 n승 5의 n승 플러스 2 5의 n승이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있게 볼 수 있겠어? a에다가 그냥 5를 집어넣은 것 뿐이야. 그래? 그럼 다시 5의 n승으로 나눌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b 3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 그래서 착착 정리를 하면 얼마겠어? 착착 13보다 작은 b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계산을 좀 이상하게 했나? 맞잖아. 틀렸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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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 다시 한번 해볼게. 근데 여기서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죠. 0이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3보다 작은,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이 0보단 커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우린 b만 구하는 거잖아. 13부터 착 자연수 b. a가 5로 나왔을 때 b가 될 수 있는 게 11, 12 두 개죠. 이쪽에서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4개, 이쪽에서 2개. 총 가지수는 몇 가지가 등장을 한다? 6가지가 등장을 한다. 괜찮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힌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a의 n승으로 나눌지 5의 n승으로 나눌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눠버렸으니까 거기서 2가지로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20번 가볼게. 20번. 자연수 k에 대해서 ak라는 녀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분의 6에 n승 플러스 1분의 k분의 6에 n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시그마 1에서 k, ak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녀석이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해석이 됩니까? 그럼 우리가 이 등비 수열의 극한 어떻게 생각했어?
이거 어떻게 풀었어? 쪼개서. 뭐를 쪼개서? r이 1보다 큰지 1인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지 마이너스 1인지 마이너스 작은지 쪼개서 풀었죠. 그거 그대로 적용시켜서 풀었어 안 풀었어? 왜 안 풀었어? 똑같은 문제인데. 그럼 우리 문제에 해당되는 r이 어떻게 써 있는 거야? k분의 6으로 써 있는 거지. 배운 문제야 안 배운 문제야 지상아? 배운 거지. 그럼 k분의 6이라고 써 있는 게 1보다 큰 경우 k분의 6이라고 써 있는 게 1인 경우 k분의 6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1보단 작고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는데 k의 한계치가 자연수죠. 맞습니까? 자연수기 때문에 0보단 클 거다. 밑으로 떨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얘는 몇 단계로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야? 3단계로만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때 AK는 얼마겠어? 이때 AK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래서 분모 최고 K분의 6의 N승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는 거야? K분의 6만 남겠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K분의 6만 남을 거야. K분의 6이 1이면 AK는 2분의 1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겠어? 1이니까. 괜찮아? 이 사이에 있으면 K분의 6의 N승은 얼마로 빠져? 0으로 빠지지. 그럼 AK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로 빠지겠어? 0이겠죠. 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0이겠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A야, KA야. KA야. 그렇기 때문에 KA라고 하는 녀석은 6이거나 2분의 K거나 0이거나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얘가 1보다 크려면 자연수 K가 1, 2, 3, 4, 5까지만입니다. 1, 2, 3, 4, 5 1부터 2016까지를 더할 건데 1, 2, 3, 4, 5번째 항까지는 6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6항부터 쭉 딱 6항은 얼마가 나와야 돼? 6항은 2분의 6이 나오지. 그래요? 그리고 7항부터 2016번째 항까지는 다 얼마가 나와? 0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 뭐 답 쓰는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승으로 읽혀야 돼. 먼저 읽혀야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첫 번째 읽혀야 돼. 그 다음에 읽혔으면 이거를 내가 5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적 한계상 3가지만 구분 짓자. 오케이? 그 다음에 시그마라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겁먹으면 안 되죠. 시그마는 정의로 푼다고 했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막상 풀어놓고 보니까 이 스토리가 어려워? 아니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해결을 해야 돼.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야지 조금 까먹더라도 다음 겨울에 갔을 때 기억이 파바박 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맞힐 정도는 해야 돼. 요거까지만 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22번 가볼게. 아, 이것도 같은 문제인데. 22번. x가 양수일 때 함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 플러스 2x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2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얘가 방금 풀었던 20번과 똑같은 느낌이라는 거 보여요? 그러면 x가 공비 개념인 거죠.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1보다 작고 태생적 한계 때문에 양수로 잡아준 거지. 3단계로 구분 짓는 것까지 됐죠. 그럼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x의 n승이 무한대겠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래서 뭐로 나눠야 돼? x의 n승으로 나눠야 돼. 그래? 그래서 fx라고 하는 녀석이 x의 n승으로 나눌 거니까 1 더하기 0분의 x 플러스 0이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 요거 x로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x야. 1보다 클 땐 x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n은 x가 1이니까 1이겠죠. x가 1이라고 잡았지. 그래서 f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 해서 토탈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n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 fx가 0 더하기 2x분의 0 더하기 2 x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이제 저 구간에 맞게 함수식을 표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1보다 클 땐 x래. 1일 땐 얼마래? 1이래.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x분의 1을 그리래. x분의 1. 근데 이렇게 그려지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요 모양이 없네? 왜 없지? 잠깐만. 뭘 그린 거야? 1이면 1이지.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막 그렸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야 되겠죠. 이런 이렇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몇 번이야? 5번이 되겠다. 괜찮아? 자, 방금 이 노란색 부분 20번하고 22번이 어떤 문제야? 같은 문제지. 내가 아까 등비수열이가 잘 나온다 그랬지. 요 정도가 나온다는 거야. 교과서에 있는 게 우리 교재에는 있는 나온 게 아니라 쪼개서 생각해야 되겠다. 각각을 풀어야 되겠다. 괜찮아? 23번 가보겠습니다. 23번. 넓이가 16인 원. 넓이가 16인 원. 넓이가 16, 파이는 뺄게. 넓이가 16파이인 원 1을 그리고 원일의 4분 원의 넓이보다 9파이 더 넓은 원 2를 그리겠다. S1이 16파이라고 써놨죠. 그럼 S2는 4분의 16파이 플러스 9파이라고 쓴 거지. 그래요? 그러면은 S3는 4분의 S2 더하기 9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SN은 4분의 Sn-1 플러스 9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몇 번 점화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지. 보기 편하게 할 거면 an 플러스 1이 이 전 단계에 있는 넓이의 4분의 1에다가 9를 더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게 3번 점화식이죠.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알파가 4분의 1 an 빼기 알파. 그래서 an 플러스 1이 4분의 1 an 착착 플러스 4분의 3인데 4분의 3
알파가 얼마를 담당해야 돼? 9를 담당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돼야 돼. 확인됐어?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12가 4분의 1 an 빼기 12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잠깐 an 빼기 12가 등비니까 a1 플러스 a1 빼기 12 4분의 1. 근데 a1은 아까 문제에서 16이라고 알려주고 시작했죠. 그래서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4라고 쓰면 되겠지. 즉 an은 4분의 1의 n-1승. 괜찮아? 거기에다가 플러스 12라고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극한 취하래. 당연히 이 부분이 어디로 날아가? 4분의 1 n이니까 0으로 날아가겠지. 남는 건 얼마야? 뒤에 있는 12만 남겠다. 괜찮습니까? 확인돼? 그래요. 그래서 최종 답은 얼마? 12라고 써. 12 파이겠죠? 뭐 파이를 자 파이 빼고 시작하긴 했지만 어쨌든 객관식이니까 고민할 건 없었을 것 같아. 받아들였어? 오케이. 자, 틀린 거 고칠게요.